달래님이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라는 거를 알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강의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강의를 봤을 때 내가 생각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여기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일을 하면서 그냥 알고 있었어요. 사실 남과 비교해봤을 때 내가 생각이 많다라고 했던 건 아니었고,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나는 좀 생각이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멀리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여러 번 받고 나서는 내가 좀 생각을 멀리 하는 편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좀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3년 정도 인하우스를 다니고 나서 나중에 언니하고 같이 독립을 했거든요. 보통의 연구소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에이전시 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또 한 번 저한테는 생각이 많아지는 작업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인하우스 디자인 할 때랑 그 에이전시 일을 할 때랑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그게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는 인하우스의 특징은 하나의 브랜드를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컨셉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브랜드의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남다르게 보여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헤맸거든요. 이 브랜드의 분위기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한 2년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의 분위기지 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돼서 그때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고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에이전시를 갔을 때는 매번 다른 클라이언트가 다른 분위기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어떤 이미지를 써야 이 클라이언트한테 적합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한테라기보다는 그 그죠. 프로젝트에. 네, 그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인하우스에 있는 그 해당 브랜드만 집중적으로 설계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비주얼을 만들어내야 한다면, 이제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카테고리도 완전히 다른 다양한 브랜드들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과 비주얼을 매번 찾아내야 맞아요. 하고 매번 새로운 걸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말 맞죠? 네. 제가 너무 정리가 안 되었나요? 지금 생각이 많다. 네. 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래, 맞아. 네. 그래서 달래님이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 중에서 제가 요렇게 보고 있다가 요거 골라서 클라이언트한테 정리해서 가져가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달래님은 인하우스 디자인이랑 에이전시 일을 할 때에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럼 에이전시 일을 하면서 그 많아진 생각을 정리해서 빨리빨리 제 시간 안에 일을 해내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셨던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때는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저만의 무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스킬들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그게 그 비주얼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맞아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달래님이 예전에는 일러스트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일러스트 중심의 디자인을 많이 했지만 언젠가부터 굉장히 그 그래픽적인 예를 들면 블렌더라든지 그런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한 소위 멋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래픽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어 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렌더는 훨씬 더 뒤에 그런 것 같고, 그때는 그 에이전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사진을 쓰는 이제 작업들을 주로 많이 했고, 거의 편집 디자인에 가까운 이제 레이아웃을 조금 독특하게 잡아서 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그거 말고는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들을 대부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스톡 이미지라고 하는 이제 맞아, 완성된 맞아.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거를 재가공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스톡 이미지를 쓰고 다른 집도 그 스톡 이미지를 맞아요. 쓰다 보니까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같이 창업을 했던 달래님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게 나의 역할인 것 같다라고 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많이 했던 거는 어쨌든 소스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걸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거의 시초가 됐던 건 사실 에이전시 하면서 거의 마지막 작업이었던 그 선물 세트 작업이 있었는데, 인하우스 아니고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에이전시요. 에이전시가 아니고 인하우스 3년 차 때 그 선물 세트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 이전에는 어떤 메인 비주얼을 써야 할지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돼가지고 대부분 패턴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스를 다운받아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넣거나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컬러로 패턴을 까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뭔가 이 선물 세트만의 뭔가의 그래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런 문화재청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그 전통 문양 같은 것들을 일러스트 소스로 제공해주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약간 통발 같은 거라든지 그런, 제가 식품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그 패턴을 이제 소스를 다운받아서 걔를 재가공해가지고 만든 작업들을 선물 세트에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꽤 괜찮은 반응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조건 스톡 이미지를 써가지고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뭔가를 아이디어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내 작업에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독립을 해서는 좀 더 그걸 많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디자이너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찾은 나만의 노하우는 어떤 네. 부분인가요? 저만의 노하우는, 인스타툰 그러니까- 기준으로 얘기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삐. 처음에는, 네, 일단 그때는 제가 한 5년차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거는, 지금 툴 강의 같은 것들이 많듯이 그래픽 툴을 가르쳐주는, 그 소스를 만드는 걸 가르쳐주는 강의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걔를 내 디자인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서 훨씬 많이 생각을 했다면, 그때는 프로젝트의 의미는 단순하고 짧게 생각하고,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자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노하우였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이 그래픽 소스는 왜 이 프로젝트에 잘 맞고, 이 그래픽 소스는 왜 이게 잘 맞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게 됐던 건, 시각 언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시각 언어가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것도 언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강의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내돈내산 강의. 그치. 네, 내돈내산 강의였는데, 콜로소에 있는 최병록 디자이너님의 형태에서 그래픽으로 였나?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잠시만요. 네, 아무튼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시각 언어로 치환하는지를 그 강의를 듣고 알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얻었던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핵심 메시지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해야 하고, 대신 표현을 참신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늘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면서. 맞아. 그래서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의미가 자꾸 장황해지고, 그 의미가 명확하면 표현이 덜 참신해졌던 것 같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 조금 항상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의미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디자이너는 이 포스터를 보자마자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 언어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시각 언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런 따뜻하고
그 밝고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집중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만약에 그 의도가 되게 어둡고 음침한 사랑이라면 그거를 고민하는 게 맞는데 일반 대중적인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대중적인 이미지를 비주얼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느냐가 지금의 관건인데 저희는 예전에는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의의를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뭔가 애시당초 이 사랑이라는 게 기존의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과는 달라야 비주얼도 다르지 않나. 그래서 맞아, 이 생각을 하느라고 그 작업이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브랜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때는 저희가 했던 작업들이 2D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대중적으로 많이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들이 많았어서 그때는 이거를 타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부들을 해가면서 형용사가 얼마나 그 시각 언어를 표현하는데 중요한지를 많이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면 이게 그 이전에는 자꾸 이걸 명사라든지 뭔가 다른 단어들을 계속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랑, 어떤 사랑도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미지로 표현되는 형용사가 아니고 굉장히 추상적인 그 단어를 끌고 와서 걔를 이제 이미지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꾸 구체적인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뭔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걸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미지는 계속해서 평범해지고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 이미지에 이 동그라미는 우주를 상징하고 이 동그라미는 생명을 상징하고 이런 포스터. 근데 그게 굉장히 철학적으로는 맞지만 대중적이지 못한 그래서 오히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임팩트가 더 떨어지는 그런 비주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상적으로 이미지를 도형으로 이제 표현해도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시각적으로 정답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작업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치.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는 나의 그 심오한 메시지를 네. 전달하고 클라이언트는 당황하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이렇게 이게 얼마나 트렌디한지를 얘기하게 되고 근데 클라이언트는 당황하고 저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는 그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어디서 생각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저희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달래님이 생각했을 때 디자이너인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그 이미지로 도출되는 그 표현의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가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사실 연차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그래도 굉장히 뭐 참신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답에 좀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공부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이라면 이제 표현 방법을 먼저 연구하시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거는 어떤 분위기가 나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고가 스스로가 분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류했던 것들 중에 이제 내가 레퍼런스를 보면서 충분히 조합할 수 있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무슨 공부를 잠깐만요. 지문이 뭐였죠? 그러면 달래님이 이제 보셨을 때 생각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건 사실은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공부는 분명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각자의 레퍼런스가 어떤 형용사와 대치되는지 그걸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굉장히 심플한데 담백한 느낌이다. 혹은 심플한데 화려하다. 이거 좀 잘못된 거긴 한데 근데 네, 너무 어렵네요. 이거는 다음 편에 네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각 언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네. 한 3달쯤 뒤에 그 시각 언어에 네네.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꼭 해드리고 해보도록, 싶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레퍼런스를 많이 보시고 그 나만의 이제 표현력에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그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이번 편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거나 내가 생각이 많아서 클라이언트나 파트너 다른 사람들과의 그 생각의 싱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혹은 저희 1인자의 그 댓글을 남겨주셔서 해소를 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많이 본다고 디자인이 늘까? 라는 주제로 디자이너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저희 그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주시면 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그 첫 번째 그 콘텐츠,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저희의 그 콘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